저 여자애가 대체 누구야? 바닥에 쓰러진 거구의 조폭이 피를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풍당당하던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22살 신입 판매원이었던 김소연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직원을 때린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여기서 잠깐.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이현상님 4781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우리 서로 힘내자는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씩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좋은 기운 듬뿍 담아 정성껏 읽어드릴게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소연은 그저 매일 온나는 평범한 백화점 신입사원이었거든요. 오전 7시 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김소연은 붐비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이 이리저리 밀리면서도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취업 준비서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병원에 들러 어머니 안부를 확인한 후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2시간이 걸렸거든요.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지하철 안내방송이 울리자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자. 지하철에서 내려 백화점까지 가는 길 소연은 거리의 고급 카페들과 명품 매장들을 지나쳤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과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거든요. 오전 9시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백화점 직원 출입구. 소연은 깨끗하게 다림질한 제복을 입고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고객들에게 보여줄 완벽한 미소를 연습하는 것이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소연은 밝게 인사하며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신입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은근한 차별을 받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매장 오픈과 동시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촌년이 무슨 명품을 판다고 설치냐? 점장 박만호의 고함 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로 붐비는 매장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소리였죠. 소연은 방금 전 고객에게 가방을 설명하다가 실수로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점장에게는 그것조차 용납되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중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박만호는 코웃음을 치며 손님 앞에서도 거침없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주희,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한 달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다른 직원들 발목이나 잡지 말고 그냥 창고나 정리해.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점장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신입이라도 손님 앞에서 저러면.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신입사원이 몇 시간 후 이 백화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소연은 속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병원비만 벌면 돼. 참자.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 거리를 지하철로 오가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겉보기엔 평범한 신입 아르바이트생 같았지만 사실 소연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부터 무술과 체력 훈련을 받으며 성장한 아이였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훈련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연이 고등학교 때 작전 중 순직하셨습니다. 그 후로 소연은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죠. 아버지의 동료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소연은 스스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옆에서 정리를 돕던 동료 직원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소연보다 2살 많은 선배였지만 항상 소연을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소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항상 강조했던 말이 떠올랐죠. 내 힘은 남을 해치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써라.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연은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매장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세일 때문에 평소보다 2배는 많은 고객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점장은 여전히 투덜거리며 사무실로 들어갔고 소연은 다시 고객 응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오후 2시쯤 매장은 주말 세일 고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급 핸드백 코너에서 중년 여성 고객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은 이탈리아 수제품으로. 소연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 사람들 뭐지? 미정이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연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무리를 지어 매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에는 번쩍이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값비싼 명품 가방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일반적인 고객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소연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날카로운 관찰력이 그들에게서 위험한 기운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 시선 처리, 그리고 은근히 위압적인 태도, 분명 평범한 손님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소연이 작게 중얼거렸을 때 그 남자들이 직원들을 향해 손짓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지만 소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곧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순간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끝나고 숨겨온 과거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씩 뒤로 물러섰고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야, 여기 물건 좋네.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하며 진열된 명품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가격표도 보지 않고 대충 훑어보더니 옆 사람에게 던져줬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가방은 1,000만 원이 넘는 한정판이었거든요. 하지만 감히 나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매장 주임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갔습니다. 20년 넘게 백화점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지금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죠. 도와달라고? 두목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그의 목에는 엄지손가락만 한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수억 원짜리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 보여? 김 과장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찾으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찾는 제품? 남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들아, 우리가 뭔 제품을 찾는데. 다른 남자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진열된 상품들을 마구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지를 뜯고 가격표를 떼어내고 심지어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잠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 과장이 급하게 말을 막으려 했지만 남자 중 한 명이 그를 밀쳐냈습니다. 뭐, 안 된다고? 그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우리가 돈 낼 거니까 상관없잖아. 아니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분위기가 급속도로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하나둘 매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손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훈련 덕분에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이 남달랐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진상 고객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점장 박만호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소란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죠. 하지만 검은 양복 남자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희 매장에 무슨 일로? 박만호의 목소리는 벌벌 떨렸습니다. 무슨 일로? 두목과 박만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했습니다. 점장이 이런 식으로 손님을 맞아? 예의가 없네.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만호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보이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래, 이제야 좀 보기 좋네. 두목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형님이 쓰실 선물을 골라야겠다. 제일 비싼 거로 몇 개 포장해줘. 네.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박만호는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빨리. 손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계속해서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진열장을 마구 뒤지고 비싼 가방들을 바닥에 던지며 장난쳤습니다. 야, 이거 진짜 가죽이야? 가짜 같은데? 한 남자가 명품 가방을 발로 툭툭 차며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미정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그 남자가 노려보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 남자가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태클 거는 거야? 미정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진정하세요. 점장이 급히 나섰습니다. 직원이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 두목과 박만호를 째려봤습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네. 손님한테 대드는 직원을 두고 장사하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박만호는 미정을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께 사과드려. 미정은 눈물이 글썽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 이제야 좀 보기 좋네. 두목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좀 더 정중하게 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두목의 말에 매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미정이 망설였습니다. 뭐, 싫다고?
그럼 우리가 기분 나빠서 물건 다 부숴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야? 두목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점장은 미정을 밀쳤습니다. 빨리 해. 손님들께서 화내시잖아. 미정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요. 소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손님이라고 해서 직원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요.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집중됐습니다. 점장은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고 검은 양복 남자들은 누가 감히 자신들에게 대드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두목가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말해봐. 소연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그녀에게는 불의를 보고 참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저희는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손님께서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드리지만 무릎 꿇는 것까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매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신입사원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두목는 소연의 말을 듣고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하들을 바라봤죠. 야들아, 이 애가 뭐라고 했지? 내가 잘못 들었나? 형님, 저 계집애가 우리한테 대드는 것 같은데요? 부하 중 하나가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대든다고? 두목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22살짜리 아르바이트생이 우리한테 대든다고? 점장 박만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소연을 노려봤습니다. 야, 김소연,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사과드려. 점장님 하지만 소연이 말하려 했지만 박만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손님께 사과 안 하고 뭐해. 박만호는 소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우리 매장 망하게 하려고. 소연은 뒤로 밀려났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은 균형 감각 훈련 덕분이었죠. 하지만 점장의 태도에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오호! 두목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야, 점장. 저 애가 신입이라고 했지? 신입치고는 배짱이 있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박만호는 계속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교육? 두목가 웃었습니다.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타고난 성격 문제야. 부하들이 소연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의 좀 버릇을 고쳐줄까요? 아직은 아니야. 두목가 손을 들어 부하들을 제지했습니다. 일단 재미있으니까 더 봐보자. 소연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출구까지의 거리, 주변에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 적의 숫자와 위치. 아버지가 가르쳐준 전술적 사고가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손님이 아니야. 이대로 두면 다른 직원들이 다친다. 소연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형님이 쓰실 거다. 그냥 포장해. 부하 중 한 명이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네, 당장 포장해드리겠습니다. 김 과장이 급히 달려가서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포장하고 저것도 포장하고 점점 더 많은 물건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너무 많은 물건을.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부하 중 하나가 김 과장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뭐, 우리 돈이 부족하다는 거야? 부하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김 과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뭐야?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부하가 김 과장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힘은 남을 해치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써라. 점장 박만호는 그 틈에 슬쩍 몸을 숨겼습니다. 사무실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자신만 안전하면 된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점장님, 미정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박만호는 못 본 척했습니다. 두목과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신입. 내가 아까 우리한테 뭐라고 했지? 손님이라고 해서 직원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도가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도가 지나쳤다고? 두목과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 갑자기 두목과 손을 뻗어 진열대 위의 화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화분이 박살나며 흙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이것도 도가 지나친 거야? 두목과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이미 모두 매장을 떠났고 매장 안에는 오직 직원들과 검은 양복 남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 제발.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두목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도 깨뜨릴까? 그만하세요. 소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하라고? 두목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그만하라고 해? 소연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순한 눈빛이 아니라 날카롭고 차가운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기는 장난칠 곳이 아닙니다. 장난? 두목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들아, 제가 우리한테 장난치지 말라네. 부하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형님, 22살짜리가 우리한테 훈계를 하네요. 그래, 좋아. 두목과 소연 앞으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를 어떻게 할 건데? 경찰 부를 거야? 아니면 매니저 부를 거야?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소연아, 내 안에는 강한 힘이 있다. 하지만 그 힘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정말로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만 써라.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린 양 같던 눈에서 맹수의 눈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두목는 소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소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야, 대답 안 해? 그럼 우리가 대신 답해줄까? 두목과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목이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소연이 재빠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뭐?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 계집애가 지금 나를 피해? 부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애가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야. 두목과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22살짜리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네. 매장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진상 고객 정도로 생각했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이미 모두 매장을 빠져나갔고 직원들만 남아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폭 무리 중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계산대 위에 다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야, 여기 일하는 애들. 얼굴은 그럭저럭인데 서비스는 형편없네. 그 말에 다른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이런 데서 일하는 애들은 좀 더 친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친절? 두목과 턱을 괴며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래, 친절이 부족해. 이런 애들은 웃으면서 술 따르는 데 가서 교육 좀 받아야겠어.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들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옆에서 포장을 돕던 미정이 움찔하며 몸을 사렸습니다. 특히 저의 두목과 미정을 가리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얼굴도 괜찮고 몸매도 괜찮네. 나랑 끝나고 술 한잔 가자. 미정은 겁에 질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두목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저는 그런 일 안 합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목 주변의 부하들이 미정을 에워쌌습니다. 야, 이 애가 형님 호의를 거절하네.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이 배짱이 좋아졌어. 다른 부하가 혀를 찼습니다. 점장 박만호는 이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대신 벽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하면서 자신만 안전하면 된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뭐, 싫다고? 두목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내가 제안했는데 거절해? 제발, 그냥 가주세요. 미정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두목가 미정에게 다가가더니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쾅! 매장 안에 울려 퍼진 소리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미정이 뺨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정 언니, 소연이 달려가려 했지만 부하 중 하나가 길을 막았습니다. 야야, 어디 가려고? 부하가 소연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두목는 미정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며 희롱하려 했습니다. 거절? 여기서 일하는 주제에 손님 제안을 거절해? 너 같은 애들이 어디서 까탈이야? 놔주세요. 제발. 미정이 몸부림쳤지만 두목는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놔달라고? 그럼 대신 무릎 꿇고 빌어봐. 그럼 생각해 볼게. 두목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점장 박만호는 눈만 굴리며 뒤로 숨었습니다. 20년 넘게 백화점에서 일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개입하기 무서웠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김 과장은 벽에 바짝 붙어서 벌벌 떨고 있었고 계산대에 있던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장 밖에 있던 고객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충격에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했거든요. 야, 점장. 두목가 박만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직원 관리 제대로 안 해?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라고 교육시켰어? 죄송합니다. 박만호는 계속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잘못 가르쳤다고? 두목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다시 가르쳐봐.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하지. 두목가 미정을 더 세게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이 애가 우리랑 술 마시러 가면 돼. 그럼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그건 안 됩니다. 김 과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부하 중 하나가 김 과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 과장이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소연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지금 뭘 하신 겁니까? 두목는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오,
이쪽은 더 괜찮네. 키도 적당하고 몸매도 좋고 너는 술 말고 다른 거 해도 되겠다. 소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놔주세요. 소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두목과 들은 척 만척했습니다. 미정 언니를 놔주라고 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야야, 22살짜리가 우리한테 명령해? 부하 중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소연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부탁? 두목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탁할 때는 뭔가 대가를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대가를 원하시는지. 소연이 말하려던 순간 두목과 갑자기 소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너도 같이 와. 둘이서 우리 모시면 되잖아. 그럼 오늘 일은 조용히 넘어갈게. 그 순간 소연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두목의 손이 소연에게 닿는 순간 소연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으악! 두목과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이 두목의 손목을 낚아채 단숨에 꺾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매장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소연은 두목을 내려다보며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장난칠 곳이 아닙니다. 직원을 모욕하고 때린 순간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범죄자가 됐습니다. 두목은 손목을 부여잡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계집애가 감히. 다른 부하들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두목과 22살 여자애에게 제압당한 것이었거든요. 형님, 부하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소연의 눈빛을 보고 주저했습니다. 그 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점장과 다른 직원들은 입을 벌린 채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한 신입사원이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형님, 부하들이 일제히 소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목과 22살 여자애에게 제압당한 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한 것이었죠. 야, 이 계집애가 미쳤나? 덩치가 큰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형님한테 감히 손을 대? 한번 맛 좀 봐야 정신 차리겠네. 다른 부하도 거칠게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순간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총 5명의 조폭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었고 출구는 멀리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절대 불리한 상황이었죠. 동료 직원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연아, 도망가. 미정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도망가라고? 부하 중 하나가 미정을 노려봤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말이야. 점장 박만호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더욱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무실 문 앞까지 후퇴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우리 매장 망하는 거 아니야? 제가 왜 나서서 일을 키우는 거야? 점장님, 경찰 부르세요. 김 과장이 간절히 외쳤지만 박만호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경찰? 부하 중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경찰 와봤자 소용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쇼핑하러 온 손님이잖아. 맞아. 다른 부하가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그냥 물건 보고 있었는데 저 애가 갑자기 공격했잖아. 소연은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건달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때 매장 입구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거구의 몸집에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다른 조폭들보다 훨씬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뭔 소리야 이게?
그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두목님.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목이 천천히 걸어 나와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손목을 부여잡고 있는 두목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우리 조직원한테 손을 댔지? 두목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저 여자애입니다. 두목과 소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덤벼들어서 두목은 소연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22살 여자아이가 자신의 부하를 제압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 두목이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22살짜리가 우리 조직원을 다치게 했다고? 정당방위였습니다. 소연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동료를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것을 막으려 했을 뿐입니다. 정당방위? 두목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 애가 정당방위래. 부하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두목님, 요즘 애들은 배짱이 좋아졌나 봅니다. 그런가? 두목이 소연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럼 나한테도 정당방위 해볼래? 소연은 긴장했지만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처럼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장난은 거기까지 해. 두목의 목소리가 더욱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가르쳐주지. 직원들은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소연아, 그만해. 미정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사과하고 끝내자. 사과? 두목이 미정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우리 조직원한테 손을 댄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 점장 박만호는 완전히 사무실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나올 생각은 않더니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점장님, 김 과장이 절망적으로 외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목은 소연 주위를 천천히 돌면서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살아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네. 22살짜리 여자애가 우리한테 대든다니. 대든 게 아닙니다. 소연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막으려 했을 뿐입니다. 잘못된 행동? 두목이 소연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동료를 때리고 성희롱했습니다. 성희롱? 두목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희롱을 했지? 그냥 술 한잔 하자고 했을 뿐인데 강제로 끌고 가려 했잖습니까? 강제? 두목이 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CCTV에 뭐가 찍혔는데? 소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두목이 소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설령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해도 너 같은 애가 나설 일이 아니야. 경찰이나 부르지.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하지만 뭐?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부르지 못했잖아. 그럼 네가 직접 나선 거네?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경찰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것이 맞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두목이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조직원을 다치게 한 책임은 져야지. 두목님, 그냥 혼내주시죠. 부하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여자애라고 봐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우리 체면이 서지 않아요. 소연은 사방이 막힌 것을 느꼈습니다. 수적으로도 불리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소연은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두려워하지 마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소연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비록 상황이 절망적이었지만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울 각오였습니다. 두목이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소연의 눈빛이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숨겨온 모든 것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두목이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소연의 마음속에 오래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새벽 5시 경기도 어느 산속 훈련장. 7살 소연이 아버지 김도훈 대령 앞에서 넘어져 있었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냉정했습니다. 일어나라, 소연아. 아파요, 아빠.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프다고 포기할 거냐? 그럼 누가 너를 지켜주지? 어린 소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힘든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말이죠. 아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아버지가 소연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로부터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면 힘이 필요해. 그럼 경찰이 지켜주면 되잖아요. 경찰이 항상 곁에 있을 수는 없다. 결국은 스스로 지켜야 해.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산을 뛰고 기본기를 익히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내 힘은 남을 해치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아버지가 항상 강조했던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써라.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만 느껴졌거든요. 멍 때리고 있어? 두목의 고함 소리에 소연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생각에 빠졌었습니다. 소연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생각?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딴 생각을 해? 정말 배짱 좋네. 부하들이 소연을 에워쌌습니다. 두목님,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죠. 맞습니다. 빨리 끝내버리시죠. 소연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야 알겠어요. 왜 저에게 그런 훈련을 시켰는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소연아, 두려워하지 마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소연은 두려움 대신 결심으로 눈빛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차례야.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두목이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면 오늘 일은 조용히 넘어가 주지. 사과? 소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 사과.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무엇을 사과하라는 건가요? 우리 조직원한테 손을 댄 건 말이야.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잘못이 아닙니다. 동료를 지키려 한 것뿐입니다. 이 계집애가 끝까지. 두목이 분노에 차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회피 동작으로 두목의 주먹을 피했습니다. 뭐야? 두목이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주먹이 허공을 가른 것이었거든요. 우연히 피한 거겠지. 부하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반사작용이었죠. 다시 한번 두목이 더 빠르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소연은 이번에도 깔끔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반격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부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2살짜리가 두목님 주먹을 2번이나 피했어. 우연일까? 점장 박만호가 사무실 문을 살짝 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움직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애가
대체 누구야? 박만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 과장과 다른 직원들도 소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의 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소연이가 저런 면이 있었어? 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두목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22살 여자애에게 농락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야들아, 모두 덤벼. 두목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네, 두목님. 부하들이 일제히 소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5명, 정면 2명,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뒤쪽 하나. 소연은 순식간에 적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몸을 낮춰 피하면서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우와! 부하 하나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다른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번째, 3번째 공격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격투 기술을 하나씩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한 유도 기술, 급소를 노리는 타격 기술. 이게 정말 뭐야? 두목이 소연의 움직임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의 순한 눈빛은 사라지고 냉철하고 날카로운 전사의 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소연이 두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뭘 안다고? 아버지가 왜 저에게 힘을 주셨는지요? 소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두목이 의아해했습니다. 내 힘은 남을 해치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써라. 소연이 아버지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매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연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 작은 신입사원이 거대한 조폭 조직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감히. 두목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22살짜리가 우리를 무시해?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호흡을 정리하며 아버지가 가르쳐준 자세를 취했습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추고 양손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야들아, 저의 자세 좀 봐. 부하 중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자세를 취하네. 제가 뭔 액션 배우라도 되는 줄 아나? 다른 부하도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목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소연의 자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거든요. 너. 두목이 소연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대체 누구야? 그냥 백화점에서 일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신입사원? 두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입사원이 그런 자세를 취할 리 없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어디선가 배운 놈이지. 두목이 소연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이라도 다녔나?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처럼 상대의 움직임에만 집중했습니다. 말 안 해? 그럼 내가 직접 알아보지. 두목이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에서 나오는 압박감이 엄청났습니다. 2m에 가까운 키에 100kg가 넘는 몸무게,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실전 경험까지. 하지만 소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뭐? 두목이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돌진을 보고 피하기 마련인데 소연은 오히려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순간 소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두목의 팔을 잡아 비틀면서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으악! 두목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쿵! 매장이 흔들리듯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거대한 두목의 몸이 바닥에 내리꽂힌 것이었습니다. 두목님, 부하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22살짜리가 두목님을 매장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점장 박만호는 사무실 문틈으로 상황을 보다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저 아이가 대체 누구야? 김 과장과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순하고 조용했던 신입사원이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소연이가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두목은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기술이 정확히 급소를 노린 것이었거든요. 이런. 두목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놀라셨나요? 소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실력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너 대체 어디서 배웠어? 두목이 힘겹게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네. 특전사 출신이셨거든요. 순간 두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전사? 부하들도 당황했습니다. 특전사라고 했나? 설마 그 특전사? 소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김도훈 대령 들어보셨나요? 김도훈? 두목이 더욱 놀랐습니다. 설마 전설의 그 김도훈? 아버지를 아세요? 안다고? 두목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조폭들 소탕 작전의 핵심 인물이었잖아. 부하들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 애가 김도훈의 딸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네. 두목이 소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실력이 어디서 나온 건지. 하지만 두목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넌 아직 어려. 실전 경험이 부족해. 그럴 수도 있죠. 소연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포기?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뭔 포기야? 두목이 다시 일어나서 소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소연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연속 기술을 사용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막고 두 번째로 반격하고 세 번째로 제압하는 연속 동작. 으악! 두목이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했습니다. 소연이 두목의 관절을 정확히 공격한 것이었거든요. 안 됩니다. 남은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다대일 전투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부하를 발차기로 제압하고 두 번째 부하를 손날로 기절시키고 세 번째 부하를 유도 기술로 넘어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조폭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소연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두목이 바닥에서 헉헉거리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두목을 내려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을 때린 순간 이건 쇼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매장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22살 신입사원이 조폭 조직을 혼자서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점장 박만호는 공포와 놀라움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아이가 대체 누구야?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을 내려다보며 소연이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갑자기 매장 입구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을 들어주세요. 경찰이야. 미정이 안도의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는데 조폭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경찰서장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점장 박만호가 사무실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경찰관님, 저희를 구해주세요. 누가 신고했습니까? 저희 직원이 당했습니다. 박만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장이 주변을 둘러보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왜 바닥에 쓰러져 있죠? 그게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연을 가리켰습니다. 저 직원이 뭐요? 혼자서 다 제압했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서장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22살 여자분이 이 사람들을 다? 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경찰서장은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확한 급소 공격을 받아 기절해 있었습니다. 이건 전문적인 기술이네요. 경찰서장이 감탄했습니다.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소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특전사였습니다. 김도훈 대령이었습니다. 김도훈? 경찰서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유명한 김도훈 대령의 따님이세요? 네. 아, 그럼 이해가 됩니다. 경찰서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령님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조폭들이 하나둘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두목이 일어나려 했지만 경찰이 즉시 제지했습니다. 당신들은 체포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폭행, 성희롱, 업무방해 혐의로. 잠깐,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건 두목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서장이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정당방위로 여러분을 제압한 것입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입장이죠. 조폭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폭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응징을 받은 것이었거든요. 경찰들이 조폭들을 연행해 가자 매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이 흘렀습니다. 점장 박만호가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네, 점장님.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박만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용서해다오. 소연은 박만호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자신을 시골 촌년이라고 모욕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점장님.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 정말 미안해. 존중받아야 할 동료입니다.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셨는지 아세요? 박만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게. 정말 그럴게. 다른 직원들도 소연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신입사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고마워.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줘서 당연한 거예요, 언니. 소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동료잖아요. 김 과장도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그런 실력이 있는 줄 몰랐네. 저도 몰랐어요. 소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 처음 써봤거든요. 그날 이후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점장은 더 이상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동료들 사이의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직원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서로 도와주고 고객들도 더 성숙한 태도로 매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연은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죠. 한 달 후 매장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들었어? 5층 명품관에 있는 그 신입사원 말이야. 소연이? 왜? 조폭 5명을 혼자서 제압했다며? 설마 그게 말이 돼? 진짜래. CCTV 영상도 있다고. 소문은 백화점을 넘어 강남 일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설처럼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조폭을 1초 만에 제압한 신입 판매원이 있다더라. 그런데 그 애가 사실은 특전사 장군의 딸이었다는 거야. 진짜? 그럼 평소에는 숨기고 있었던 거네. 응. 그런데 동료를 지키기 위해 정체를 드러낸 거래. 6개월 후 소연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모든 직원들이 인정하는 두목십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소연이 벌어온 돈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소연아, 정말 대견하다. 퇴원한 어머니가 소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할 거야.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겨준 유산이 무엇인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소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 위에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힘이 있다고 믿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불빛 아래 한 직원의 뺨을 때린 그 손길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자라온 용기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점장의 모욕에도 꾹 참고 버텼던 신입 판매원. 동료가 부당하게 맞는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단호함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모든 약자들을 대신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묻습니다. 과연 진짜 손님은 누구입니까? 돈을 들고 들어온 이들입니까? 아니면 땀 흘리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까? 진짜 값진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가장 큰 힘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